하면서 체력이 느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만한 의욕이 생겼고요. 일에 대한 효율도 높아졌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정말 높아졌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한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영상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요즘 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무언가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라는 문장들이에요. 운동과 식단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돼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지만 지금 1년 반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이나 식단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미루다가 오늘 한번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운동과 식단을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넘게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동이랑 식단을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가 아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운동한 방법과 루틴, 식단 규칙들, 그리고 운동하기 싫을 때마다 했던 생각들, 동기부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방법론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멘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식단을 시작해야겠다 결심했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 혹은 난 그런 거 못해 하고 이미 포기해버리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다이어트, 운동, 식단에 대한 마인드 세팅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운동이랑 식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운동이랑 식단을 왜 하시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살을 빠르게 빼기 위해서라면 이 영상이 그닥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거지만 빠르고 쉽게 살을 빼는 건 언제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선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주변에서 제 별명이 단명 민스코일 정도로 잠을 하루에 2-3시간 혹은 이틀에 한 번 몰아자는 꼴로 정말 잠을 잘 자지 않았고 일만 했습니다. 그걸 4년 정도 했는데 집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다시 눕고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저혈압 쇼크부터 원인모를 가슴 통증이라던가 심리적인 불안감, 강박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어요. 밤낮이 바뀐 유튜버, 프리랜서죠.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직업을 길게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이 체력과 이 건강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방법의 하나로 이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운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운동을 살을 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체력과 건강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의 체중 감량과 잘 잡힌 근육들은 운동과 식단으로 만들어낸 결과 중에 하나예요.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느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만한 의욕이 생겼고요. 일에 대한 효율도 높아졌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정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꾸준히 운동하는 게 오히려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운동할수록 체력이 늘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식단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고 밥을 먹으면 피곤한 식곤증이 사라져서 훨씬 더 활기차졌습니다. 또 귀찮음과 하기 싫음을 이겨내고 오늘도 운동을 한다. 절제한 나에 취해서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약간 절제를 위한 수련 같아요. 이 절제로부터 오는 만족감들도 꽤 많고요. 단순히 운동과 식단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 외에도 정말 장점들이 많아요. 이 운동과 식단은 절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떤 목표 몸무게를 딱 정해두고 동기부여 삼아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되어버리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냥 확 놓아버리기 너무 쉬워요. 저도 20대 때, 지금은 30대지만 다이어트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했다가 실패했다가 한 경험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고 나니까 쭉 유지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제 건강과 체력, 활력,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0대나 20대 초반의 구독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이상의 아마 제 또래나 그 이상의 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을 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무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요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길어서 이렇게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운동, 식단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잠깐 코스모폴리탄과 제가 함께 협업으로 준비한 여성들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위한 Better Than Yesterday 기부 펀딩 프로젝트를 설명드릴게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면 된다라는 저의 좌우명이 담긴 프로젝트인데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요 마사지 롤러, 마사지 볼, 요 글라이딩 디스크로 구성된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요 3종 세트 펀딩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서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를 위한 수술 치료비 그리고 예방 검진비 지원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도구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마사지 롤러는 마사지를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뭐 종아리라던가 정강이, 앞벅지까지 악력이 없어도 팔에 힘이 없어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템이에요. 두 번째 라크로스 볼은 다른 라크로스 볼들보다 조금 더 미끄럽지 않게 소재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사지 볼이에요. 발바닥을 풀어서 전신 혈액순환을 도울 수도 있고요. 종아리 마사지라던가 등 날개뼈 마사지 혹은 얼굴 림프 마사지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세 번째 글라이딩 디스크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층간소음 없이 홈트를 할 수 있는 정말 간편한 꿀템이에요. 마찰력을 줄여서 슬라이딩을 쉽게 도와주는 용품인데요. 다양한 런지 운동을 좀 더 근육 사용과 밸런스에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근력 향상 및 유산소 운동인 마운틴 클라이밍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글라이딩 디스크를 활용한 운동법이 정말 많은데요. 검색해보시면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굿즈에는 모두 Better Than Yesterday가 새겨져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제 생각 해주시고요. 이 글라이딩 디스크에는 좀 더 퀄리티를 위해서 이 앞단이 아닌 뒤쪽에 문구를 새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과 다르게 이 뒤에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품은 29,000원에 네이버 해피빈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한테 수익금은 없고요. 모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운동과 식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세한 부위별 루틴을 말씀드리기에는 이 영상에서 솔직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큼직한 저의 운동 규칙들,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한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최소한 밥 먹고 3시간에서 4시간 이후인 공복 상태에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마무리, 스트레칭이나 폼롤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해요. 공복일 때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육이 생성되고 체지방이 잘 분해되게 만들어주는 성장 호르몬이 공복일 때 더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밥을 먹고 나면 계속 소화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도 방해하고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요. 그렇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겠죠? 저녁에는 퇴근하고 운동 후에 밥을 먹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단에 관련된 정보들, 영상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단순히 식단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운동과 식단을 동시에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공복에 운동하고 밥을 먹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효과를 느꼈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배고파서 힘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복 운동할 때 먹는 그런 몬스터 음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막 슈가프리 이런 것도 있어요. 혹은 BCAA 이런 것들 먹고 운동하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바나노라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식단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저는 당질 제한 식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당을 잘 먹진 않지만 너무 공복 시간이 길어서 운동 전에 좀 힘들다, 운동 전에 오늘따라 힘이 안 난다 하면은 약간의 당을 좀 먹어주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잠깐 부스팅이 돼서 좀 에너지가 돌아오거든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초콜릿, 군것질 이런 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은 운동할 때 탄수화물을 먼저 태운 후에 지방을 태워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는 동안에 탄수화물 좀 태우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유산소 할 때는 지방이 활활 타는 거죠. 그런 대사의 원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또 근력 운동을 먼저 했을 때 근육량이 좀 더 잘 늘어난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살이 덜 찌는 체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리 유산소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걸 추후 요요 방지를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 화보 찍고 어느 정도 일반식과 식단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이 잘 찌지 않아요. 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단에 더 프리해지긴 했어요, 지금. 아무튼 앞에서 말한 대로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산소 운동만 길게 죽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저는 PT랑 필라테스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운동으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이나 궁금한 웨이트 운동들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운동 루틴이나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헬스장에서는 저도 초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엄청 찾아봅니다. 유튜브의 영상으로 루틴이나 기구 사용법, 운동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트도 정말 다양해서 골고루 다 보는 편입니다. 사실 운동할 때 어떤 한 부위가 빠지기보다는 그 운동을 함으로써 전체가 같이 살을 빠지는 구조거든요. 물론 근육은 그 부위별로 생길 수는 있지만 살은 전체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몸은 유기적이라서 어떤 한 부분 운동만 하는 것보다 골고루 해줬을 때 더 운동의 효과가 좋고 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운동 편식 없이 골고루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하체가 더 발달된 체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체 운동만 했을 때보다 지금처럼 상체랑 하체, 팔, 어깨 여러 가지 다 병행을 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벅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허벅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근력 운동 시간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원하는 운동의 방향이라던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유산소 운동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힘들게 달리고 숨 막 턱끝까지 차고 이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강도로 운동을 할 때 살이 안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체지방이 잘 활활 타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걷기 하거나 등산하면 살이 정말 잘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의 강도가 딱 요 강도일 때 길게 하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운동하면서 이 운동은 정말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많이 느꼈는데요. 최대 심박수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최대 심박수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220에서 마이너스 만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카르보넨 공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카르보넨 공식은 운동하기 전에 안정된 심박수를 먼저 측정을 하시고 최대 심박수를 재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셨다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체지방을 태워서 살을 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체력을 늘리기 위함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최대 심박수 그래프를 보시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구간은 생각보다 낮아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입니다. 그래서 막 숨이 엄청 차는 운동보다는 적당히 숨이 차지만 길게 할 수 있는 빨리 걷기, 등산, 조깅, 런닝머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살을 빼는데 효율적인 거예요. 이 최대 심박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운동의 강도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제가 심폐지구력이 그닥 좋지 않기도 하고 심박수가 정말 빨리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클라인 런닝머신으로 속도 4에 경사 최대로 했을 때가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숨이 요 정도까지 찬 상태에서
길게 쭉 운동할 수 있어요. 40분에서 1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집에 두고 사용하는 일리프티컬이라는 이렇게 쓰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집에서 홈트할 때는 일리프티컬을 사용해서 유산소를 해주곤 합니다. 근데 이 체지방이 타는 유산소 운동의 구간은 길게 타줘야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저희 PT쌤은 항상 40분 이상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4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40분 못 채울 때도 많고요. 좀 화보 앞두고 있을 때는 1시간 넘게까지 할 때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할 때도 있었고요. 만약에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좀 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좀 더 심박수를 높게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인터벌 러닝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제가 어떤 게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동 시간과 루틴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딱히 체지방을 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저는 근력 운동의 시간을 늘리고 인터벌 러닝이 좀 더 짧고 굵게 하기 좋거든요. 시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인터벌 러닝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터벌 러닝이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중강도 운동을 길게 했을 때 효율이 좋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전날 좀 과식을 했고 요즘 몸이 좀 무겁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의 시간을 좀 줄이고 유산소를 1시간 해줄 거예요. 좀 낮은 강도로. 만약 난 근육량도 늘리고 싶고 체지방률도 낮추고 싶어요 하신다면 저는 근력 운동 40분, 유산소 40분 해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에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인데요. 제가 하체가 좀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체 폼롤러 위주로 순환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루틴을 짜고 있고요. 이 이후에 바로 식사를 해줍니다.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루틴이나 근력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루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운동과 식단에는 다 각자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저한테는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잘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편이랑 2편으로 나눠볼까 해요. 이번 1편에서는 운동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저의 식단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세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움직이세요. 제가 지금 좀 너무 단호하죠? 근데 운동은 단호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먹어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찾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생각하세요. 운동해야 될 때 하지 마시고. 유산소 하는 동안에 보는 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산소 하는 동안에 주식 방송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주식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보고 그랬더니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운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거, 그냥 해 라고 입력하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할 때는 가끔 그냥 해 이 입력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쉬어줍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는데 정체기가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쿨하게 며칠 쉬어보세요. 운동에 로딩, 디로딩 이런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취했을 때 그냥 뭐 치팅도 하고 푹 쉬고 했을 때 몸의 상태가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웃긴 게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좀 편하게 놀고 먹을 때 갑자기 근질이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걸 디로딩이라고 하는데 뭐 거창하게 그렇게 디로딩 된 건 아니지만 잠깐 휴식을 주는 것도 몸을 위해서는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매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정말 길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식단편 제가 또 알차고 건강하게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Better Than Yesterday 펀딩 프로젝트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건강하세요. 안녕!